나는 원내대표가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115명 국회의원들을 스타 플레이어로 만들어내는 감독 역할을 해야 된다. 후보로 나와 있는 윤재욱 의원은 공교롭게도 저랑 같은 소띠 모임 원내대표가 3선 아니면 4선 했는데 저로선 이게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양보할 수도 없고 아니, 안 싸울 수 있으면 안 싸우는 게 최고고. 네, 뉴스원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안성이 지역구이고요. 현재 4선 하고 있습니다. 김학용 의원입니다. 이렇게 뉴스원 TV를 통해서 우리 전국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28살에 이해구 의원님 비서관으로 이제 국회 와서 금년이 35년 되는 해입니다. 상당히 길은 그런 기간인데 저 나름대로다가는 국회의원 비서관 7년, 또 도의원 3번, 국회의원 4번 이렇게 하느냐고 했지만은 정말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 꿈꿨던 그런 정치와는 현실이 너무나 멀리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은 혐오의 대상까지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너무나 좀 안타깝습니다. 수도권 4선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원내대표가 되어서 정치가 국민들에게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신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배척당하는 그런 현실은 좀 없애야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그런 시대적인 사명이자 또 개인적인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원내대표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21대 마지막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해서 내년 총선 승리를 뒷받침하는 그런 원내대표가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단점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선 의원님들과 좀 만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것이 문제였었는데 그러한 단점을 그동안 보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진정성 있게 의원님들과 접촉을 해왔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완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이라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선은 풍부한 의전 경험이죠. 제가 28달에 시작해가지고서 비서관 7년 그리고 경기도의 의원 또 3번, 국회의원 4번 그것도 아주 치열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수도권에서 의정활동을 해왔다는 거 이것이 어쩌면은 최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상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인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 몇 안 되는 의원 중에 한 명이 김학용이다. 이런 것도 아마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라는 것이 결국은 의원님들을 잘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인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 맞춤형으로 뒷받침하는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2012년도 재선일 때 예결위원회 간사를 맡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아시지만은 선진화법이 2013년도부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실세 마지막 여당 간사였습니다, 제가. 그때는 동물국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몸싸움이 심하고 여야 의원들 간에 정말 격렬하게 그렇게 투쟁을 할 때인데 제가 예결위 간사를 맡아가지고 5년 만에 여야 합의 처리를 이뤄낸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처음 공개하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그때 제 협상 파트너가 최재성 의원입니다. 근데 이 최재성 의원이 제가 아주 지금도 친하고 연락을 하고 지냅니다만 생긴 건 곰처럼 생겼는데 상당히 머리가 비상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여야 간에 최종 협상을 할 때 하도 최재성 의원이 쉽게 얘기하면은 합의를 안 해주고 계속 자기 주장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얀 백지 한 장 A4 용지랑 볼펜 하나랑 해서 둘이 있는데 툭 던졌습니다. 최 간사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적어내 그대로 해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최재성 간사가 볼펜을 딱 잡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김 간사님 당에서 어려움 겪지 않겠냐고 그렇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최재성 간사한테 내가 다음에 공천 못 받고 그만두면 되지 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최재성 간사가 그러면 김 간사님 먼저 하고 싶은 거 쓰시라고 내가 조금만 더 쓰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합의 처리를
이뤄낸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결국 여야 간의 협상에 있어서 필요한 거는 진정성이다. 진정성을 가지고 하면은 그래도 많은 부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국방위원장, 환노위원장일 때 특히 환경노동위원장 2년 하면서 아주 파행 많은 그런 환노위원회를 여야 간에 웃음꽃이 피고 파행이 거의 없는 그런 모범 상임위원회로 만들어서 제가 모범위원장 상도 받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주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지점인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언론에도 나오는 것처럼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소위 그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역 컨벤션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국민의힘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수도권의 예를 들면은 옛날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수도권 지형은 우리 당 지지자들이 대략 한 40%, 그리고 민주당 성향 지지자들이 35% 이런 정치 지형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게 역전이 돼가지고 민주당 지지 성향이 한 40%, 우리 지지 성향이 35 내지는 30% 이렇게 역전이 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뭘 반영했냐면 결국 우리 보수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보듬는 그런 따뜻한 보수 정신을 실천해야 된다. 그게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거에는 캐스팅 보드가 30대 아니면 40대, 50대였던 지역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2030 세대가 캐스팅 보드다. 그래서 소위 MZ세대에 대해서 이번에도 본의 아니지만 노동시간 문제라던가 한일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건 협상이 아니라 결단이거든요.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잘한 거지만 그 이제 사전에 국민들에게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 또 노동시간 그 69시간 문제도 사실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설명이 부족해서 소위 MZ세대 입장에서는 우리를 일하는 기계로 보냐 이런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좀 지지율이 역전이 됐죠. 아마 지난주에 민주당 지지율이 역전이 됐는데, 저희가 그런 정당 지지율의 일비일이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정말 스텝 바이 스텝으로다가 아까 얘기한 따뜻한 보수를 실천하고, 그리고 그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저희가 잘 만들어내고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일들을 뚜벅뚜벅 해내면은 전 지지율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총선 승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공천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공천과 관련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당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이 조금 더 앞서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가 민주당에서 배울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은 여러 가지 그 계량화하는 일들을 그동안 해왔는데 우리가 그런 게 좀 부족한데, 공천을 잘하는 것은 최소한도 20석에서 30석은 왔다 갔다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그래서 공천이라는 게 결국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 그러나 될 가능성이 높다고 심대한 흠결이 있거나 아니면은 큰 문제가 드러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안 되겠죠. 또 하나는 지역에서 국회의원 역할을 소홀히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못 받는 이런 분들은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지만, 멀쩡한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무 뽑듯이 뽑아내고 하는 거는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재를 기르는 것이 정치의 소중한 역할이거든요. 이게 선거 때 몇 프로 물갈이했다 하고서 홍보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갈이를 한다는데 내가 보면 물을 가는 게 아니라 어항 물을 갈아줘야 되는데, 그래야 고기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어항에 오염된 물은 그대로 놔두고서 물고기들만 그냥 뽑아가지고 새물고기로 집어넣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8대부터 제가 21대까지 있었지만 우리 국회가 물갈이를 통해서 나아졌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정말 스타 플레이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나는 원내대표가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115명 국회의원들을 스타 플레이어로 만들어내는 감독 역할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예산, 국방, 문화, 보건, 의료, 교육, 심지어는 방송에 출연해서 패널로 나가서 우리 당 의견을 국민들에게 잘 전달할 인재, 이런 것들을 잘 지원해주고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당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는데 대단히 도움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후보로 나와 있는 윤재욱 의원은 공교롭게도 저랑 같은 소띠 모임, 제가 우리 이제 국회 소띠 모임 회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띠 모임, 박대출 의원도 소띠고 이 소들이 요새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했는 때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정말 윤재욱 의원이 참 인품이 훌륭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거 뭐 양보를 될 수 있으면 해보면 좋겠는데 나는 이거 저 4년 전에 한번 낙선을 한 바가 있고 원내대표가 3선 아니면 4선 했는데 저로선 이게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양보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라 아주 좋은 친구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하죠. 그렇게 그 친구도 어디 가서 뭐 남을 흠담하는 그런 거 할 사람도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좋은 친구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싸울 수 있으면 안 싸우는 게 최고고. 앞으로 뉴스원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김학용도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